보증금 500에 70짜리 단기 임대와 보증금 8,000에 320짜리 에어비앤비 통건물, 이 둘 중에 뭐가 더 안전하고 돈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둘 다 해서 매달 순수익으로만 1,000만 원 이상씩을 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 돈 한 푼 없이 통건물을 계약해서 1년째 매달 월 5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보고 있어요. 요즘 인터넷 보면 월 1,000만 원 쉽게 번다는 얘기 참 많은데, 솔직히 에어비앤비 관심 있으신 분들 10명 중에 9명은 다 접는 게 현실입니다. 매물 구하다 지치고 세팅하다 지치고 비수기 때 멘탈 터지거든요. 오늘 영상 딱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남들 다 포기하는 이 세 가지 구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운영 현실과 무자본 대출 세팅 팁 정말 솔직하게 다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숙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매달 평균 2,500만 원씩 매출을 만들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변에서 진짜 그렇게 벌 수 있는 게 맞냐? 초기 비용이 얼마나 드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처음 시작할 때 저는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첫 단기 임대는 보증금 500에 70짜리로 시작했습니다. 보통 초보자분들은 리스크를 줄이려고 보증금이 낮고 월세가 높은 매물로 시작하시는 게 유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월세가 부담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대출을 활용해서 보증금을 높이되 월세는 줄이는 방향으로 조율을 하셔도 되십니다. 이건 본인 상황에 맞게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의 첫 단기 임대 세팅비는 딱 55만 원 들었습니다. 가전이나 가구 같은 경우에는 당근에서 무료 나눔이나 굉장히 저렴하게 가져왔고요. 휴지나 샴푸 같은 비품들은 다 쿠팡이랑 다이소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돈 아껴가면서 눈물겹게 첫 오픈을 했는데 정말 충격적이게 3일 동안 문의가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절망했거든요. 그 3일 동안에 내가 한 달에 나가는 그 월세를 하루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매일 몇만 원씩 마이너스라는 생각 때문에 피가 마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손님들이 내 숙소를 찾고 싶어 할까? 라는 이 생각이 정말 끊임없이 들었고, 매일 금액 설정을 다시 하고 사진을 다시 찍으러 가고 고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문의와 함께 예약이 들어왔고요. 그때부터 다른 날짜들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플랫폼과 카페들을 이용해서 미친 듯이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단기 임대 한 채에서 세 채로 늘어났고 매달 매출은 450에서 500만 원, 순수익으로는 청소비까지 싹 다 빼고 150에서 200만 원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보증금 제외하면 연수익률이 무려 1,800%인 셈이죠. 그렇게 단기 임대로 재미를 보고 나니까 에어비앤비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한 매물은 보증금 8,000에 월세 320만 원짜리였습니다. 왜 이렇게 보증금이 높을까 싶으시죠? 근데 문제는 에어비앤비 매물을 구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작년에 호스트 세미나를 갔었는데 정말 예비 호스트 분들이 진짜 수백 명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시장에 나와 있는 합법 매물은 많지 않지. 그래서 조건 맞추다가 10명 중에 9명은 포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번엔 끝장을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매일 임장을 가고 매물 찾고 발품을 판 결과 제가 찾은 돌파구는 바로 통건물이었습니다. 다들 투룸, 쓰리룸을 찾을 때 저는 통건물을 봤어요. 통건물 아니면 단독주택 위주로 찾았던 거죠. 건물은 비싸지 않나? 라는 그 인식 때문에 경쟁자가 굉장히 적었거든요. 게다가 건물을 통으로 쓰다 보니까 주변 입주민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매달 수백만 원을 주는 임차인을 구하는 거다 보니까 협의 자체도 정말 수월했습니다. 덕분에 보증금도 8,000에서 2,000을 깎은 6,000으로 협의를 받고요. 여기서 핵심은 보증금 6,000에 제 돈 한 푼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깎은 보증금에서 3,300만 원은 보증금 대출로 활용을 했고요. 나머지 2,700만 원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자 대출로 3,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걸로 싹 다 해결을 했고요. 심지어 이자는 굉장히 저금리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어요. 사업을 할 때는 대출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고금리 대출을 급하게 무작정 받는 것도 절대 안 되고요. 내 사업장의 예상 매출이 얼마인지,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신중하게 따져보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매물을 구하고 대출까지 끝냈으면 이젠 지옥의 세팅 단계입니다. 여기서 지쳐서 한 고비가 또 오는데요. 저는 방만 9개다 보니까 침대만 14개를 세팅해야 했습니다. 진짜 세팅하다가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주변 숙소들 조사해가면서
최대한 비용을 아끼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고요. 9개의 방, 거실은 총 3개, 주방은 총 3개였어요. 여기다가 세팅하는 가전, 가구, 소품 이렇게 해서 총 700만 원 정도로 끝냈고요. 화장실이나 뭐 옥상 인조잔디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을 보수하는 비용 이렇게 해서 1,3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럼 세팅비 700에 인테리어비 1,300이 들어갔으니 총 2,000인 거죠. 사실 이 통건물 에어비앤비는 제 남자친구와 같이 들어간 거거든요. 보증금은 전액 대출로 진행을 했으니까 둘이서 각각 1,0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이 들어간 거죠. 총 2천만 원의 여유자금만 가지고 이 4층짜리 통건물 에어비앤비를 세팅을 끝낸 거죠. 혼자 부담했으면 조금 떨렸을 것 같기도 한데 마음 맞는 파트너랑 리스크를 딱 반으로 나누니까 훨씬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뜻이 맞는 가족이나 파트너가 있다면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시작하시는 것도 정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세팅한 숙소에서는 현재 매달 1,000만 원 이상씩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월세, 소모품, 공과금을 다 빼도 매달 500만 원 이상씩의 수익이 꼬박꼬박 남고 있습니다. 지금은 숙소를 더 확장하면서 3분의 청소실장님을 더 고용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비로만 매달 100에서 15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업체를 썼어요. 근데 이게 업체를 쓰다 보니까 고정 지출이 굉장히 늘어나더라고요. 저희가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업체들 또한 당근에서 청소실장님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직접 저도 청소실장님을 당근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들의 매너 온도나 이력, 사진, 소개글을 제가 직접 보고 고를 수 있다 보니까 청소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비용도 많이 아낄 수 있더라고요. 고용하실 분들은 당근마켓 정말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년 내내 대박이 터지는 숙소는 많이 드물다는 거예요. 입지가 굉장히 좋고 굉장히 퀄리티 좋은 숙소는 제외하겠습니다. 매년 1년 12달 중에 보통은 1월달과 2월달이 비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비수기와 성수기의 시기가 또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찾아오는 고객층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미리 내가 어떤 지역에서 시작을 할지 그리고 그 지역에 따라서 내가 어떤 고객을 타겟으로 진행을 할지 이런 것들을 주변 숙소들을 정말 열심히 조사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난 2, 3년간 어떤 고객들이 이 지역을 찾았는지도 꼭 보셔야겠죠? 그리고 해당 지역의 축제나 뭐 관련 이슈, 뭐 뉴스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보셔야만 내가 이 공실률에 대해서도 더 방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포스트, 단톡방이나 뭐 관련 커뮤니티 같은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정보를 나누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결국 에어비앤비는 가물하는 도박이 아니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초반에 이 치열한 허들만 꾹 참고 넘어가면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수익과 삶의 여유가 보상으로 돌아오실 겁니다. 오늘 제 리얼한 수익과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에어비앤비와 단기임대 창업 총정리본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임수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